자, 여러분들 안녕. 자, 여러분들 지난번 정치 첫 번째 강의 조금 길었죠. 자, 길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강의가 길고 짧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강의 열심히 듣고 교과서 읽고 심지어 노트 정리까지 다 하고,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은 뭐 강의가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좀 듣는 척 하고 딴짓 하다가 그냥 꺼버리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 평소의 노력이 나중에 큰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방송과 영상을 제작하고 자료 만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EBS 온라인 클래스뿐만이 아니고 그다음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는 거 다 아시죠? 언제든지 다시 보고 싶을 때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꼭 많이 활용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2학년이나 3학년이 될 때 혹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면 좀 보고 싶으시면 제 거 다시 들어와서 보셔도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삭제 안 하고 있다면.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정치를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길지만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지난번 영상 기억 안 나면 다시 보고 와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치란 거 할 때 이 정치 권력이란 거, 이 정치 권력이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을 얻는 과정인 이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해볼 건데요. 일단 교과서만 읽으면 조금 내용이 어려워. 그래서 제가 PPT로 먼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황에서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쉬우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내용이 조금 살짝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면, 일단 교과서는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일단 펴두세요. 교과서 펴두시고 16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인 자, 정치 권력이란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거. 자, 여러분들 살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 정치를 하려면 이 정치 권력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좀 볼게요. 자, 막스 베버란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일단 정치 권력 하기 전에 권력이란 걸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잠깐만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자신의 하고자 하는 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 결국 힘이야. 이거를 권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자, 우리 반 아이들 대상으로 할게요. 자, 내가 막 화가 나 있어. 막 화가 나 있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업에 잘 안 듣고 막 화가 나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 반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고, 자, 뭐냐면 종례 때 들어갔습니다. 종례 때 들어가서, 자, 1학년 5반 그럼 대답할 거야. 예 하니까, 오늘 수업 잘 안 들었지? 자, 오늘 다 벌 받자. 모두 손 들어 하면 우리 반 아이들은 들을까 안 들을까? 당연히 들겠죠. 안 들면 죽어. 자, 그럼 이렇게 들 겁니다. 그래서 손 들고 이제 벌 받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 반 아이들은 손 드는 걸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겠지, 맞습니까? 근데 저는 제 의사, 우리 반 아이들을 손 들고 벌을 주게 하려고 하는 의사를 관철시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있죠. 전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저는 1학년 5반에서 담임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좀 알겠어? 그러니까 상대방은 하기 싫어. 근데 누가 말하면 해야 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권력이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권력이란 게 이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 권력도 이게 경제 쪽으로 가면 경제 권력에, 이거 너무 쉬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 가면 사장님 있죠, 회장님 있죠. 그 다음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
그러면 그 회장님이 밑에 뭐 대리나 뭐 과장이나 부장한테 뭐뭐 해, 뭐뭐 해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해옵니까 안 해옵니까? 해와야겠지, 맞습니까? 해와야죠. 이게 경제 권력이요. 그 사람 회장님도 권력을 갖고 있는 거야. 왜? 그 사람에서 높은 직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맞죠? 그러니까 이 경제 권력은 약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건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권력을 많이 갖고 있다. 맞겠죠? 우리 삼성의 우리 대표 기업 삼성의 회장은 다른 일반 서민들보단 돈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정치 권력입니다. 요 권력은 권력인데 정치 권력 쪽으로. 이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옛날부터 수없이 싸움이 일어났고, 우리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 옛날 역사, 요거는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왜? 이걸 얻으면 옛날 말로 영화 같은데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죠. 왜? 모든 국민들이 자기만을 우러러볼 거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옛날 왕은 그랬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누구 죽여라! 이렇게 하면 죽입니다. 와, 이게 엄청난 힘 아니야. 내가 타인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와, 이게 옛날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매력적인 거야. 맞습니까? 자, 정치 권력.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언론도 배울 겁니다. 언론 권력도 있습니다. 여기만 있습니까? 우리 아까 말했던 1학년 5반 내에서의 학교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권력은 어디서든지, 우리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란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친구들 사이에서 권력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 속된 말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우리 학교는 없겠지만 힘이 좀 더 센 아이, 얘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예. 근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친구들 관계라면 굳이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지만, 힘이 더 센 친구가 권력을 더 많이 가질 가능성은 꽤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는 우리가 정치 권력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누구냐면, 이게 영화 관상이라, 이정재인데,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수양대군으로 나와. 이게 수양대군이 뭐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단종이라 왕이 있어. 이 사람은 잠깐만. 얘가 수양대군이야. 자, 수양대군인데, 이 아빠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입니다. 자, 세종대왕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문종이야. 태정태세 문단세 할 때 태정태세 세종대왕, 그 다음 문종. 근데 문종이 되게 이제 머리가 좋고 하는데 일찍 죽어버리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면 단종이 12살 때 왕을 이어받습니다. 이게 그 단종이야. 그런데 이 수양대가 누구냐면 이 문종의 동생이야.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단종의 삼촌이죠. 삼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종은 이 수양대군의 조카가 되는 거죠. 조카. 자, 근데 수양대군은 왕이 되고 싶어. 정치 권력을 얻고 싶어.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서 이 조선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꿈꾸는 이상대로 바꾸고 싶어. 자, 그런데 조카가 왕이 된 거야. 그래서 막 배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한명이라는 사람들 다 같이 팀을 먹어서 결국 왕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난을 일으킵니다. 그게 계유정난이야. 계유정난. 계유년에 난을 일으켰다는데, 자, 그러니까 이 수양대군 이정재가 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정치 권력을 얻은 거죠. 왕이야.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결국 이 수양대군은 이 단종도 죽여버립니다. 김종서도 죽고 안평대도 다 죽어. 결국 옛날에 이 조선시대, 고려시대에서는 왕이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은 그러진 않죠. 지금은 뭐 죽이면 안 되니까. 근데 이만큼 정치 권력은 진짜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못했지만 조금 더 커가게 되면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게 이 권력이란 속성입니다. 많이 느끼게 될 거고. 예. 자, 그래서 왜 이 정치 권력이라는 걸 얘기를 할까? 뭐냐면 이 조금만 더 얘기 이어나갈게요. 정치 권력은 뭐 아까 뭐 수양대군뿐만이 아니고 여기 히틀러죠. 히틀러도 정치 권력을 히틀러 모릅니까? 악마. 우리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를 악마라고 표현하더라. 악마도 결국 99%의 그 군중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정치 권력 얻은 거고. 우리 첫째 대통령 이승만. 그 다음에 뭐 이건 김대중 대통령 같고, 네. 그 다음에 자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뭐 외국의 그 독일의 엄마 이거 왜래? 잠깐만. 자 여기 히틀러. 그 다음에 뭐 여기 우리나라 대통령 뭐 이승만도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역사 배우려면 헌법 이런 거 막 바꿨죠. 2번이나. 그 다음에 이거 레닌이라는 사람 사회주의 혁명 뭐 이거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데. 자 다 이 정치 권력 이건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제 사회학자고. 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나 해외에서나 똑같이 여러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치 권력은 중요한 거란 얘기죠. 타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겁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 권력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정치의 개념적인 내릴 때 뭐였습니까? 사회적 정치란 게 사회적 가치에 나눠주는 거라고 했잖아. 어떻게 나눌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 그래야만 공동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갈등도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 이 나누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힘, 이게 정치 권력입니다. 결국 공동체 문제, 갈등이 발생되는, 그래서 잘 나눠줘야 되는 요 문제, 이 정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이게 정치 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하면 타는 사람들은 따라가줘야 되는 거지. 이게 정치 권력이에요. 근데 이걸 옛날에 누가 했다고? 아까 말했던 왕이 했다고. 자, 과인의 명령은 하늘의 명령이다. 전쟁을 준비하라.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옛날에는 정치 권력을 왕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시키면 다른 사람 백성들은 잘 따라와야 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모다 해가지고 죽여버렸죠. 옛날에 정치 권력은 너무 무서웠어. 조금만 더 얘기하면 최근까지도 무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배우면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정치나 좀 역사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과목들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꼭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막 생소하긴 할 건데 알면 진짜 재밌어. 자,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 168페이지에 그러면 정치 권력, 그러면 지금의 공동체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눠주기, 항상 배분,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배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눠주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보통은 정부나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게 이제 법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국민은 누구에게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도 법에서 나온, 일단 법이 기본이 되긴 해. 모든 국민은 자녀에게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게 해야 됩니다. 탑승자는 모두 안전대를 착용해야 됩니다. 이게 싫을 수가 있어. 난 세금 내기 싫어. 세금 내기 싫어. 근데 그 다음에 나 안전띠 매기 싫어. 중학교 이상 초등학교까지만 다니고 싶어. 나 하기 싫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이런 법에서 이걸 결정해 놨고 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야. 우린 따라가 줘야 돼. 안 따라가 주면 처벌받습니다. 근거는 뭡니까? 일단 법이긴 한데 이게 정치 권력이라는 거죠. 오케이? 옛날에는 왕에서 결정했지만 지금은 국민의 의견을 들은 국회나 뭐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약간 감이 오시죠? 약간. 자, 그래서 생각력이 교과서에 보시면 요거 있는데, 이거 뭐 1600년대는 고귀한 신분이 정치에 나서야 된다. 1800년대는 돈과 학식 있는 사람? 정치에 나서야 된다. 재산도 없고 무식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다음 지금은 누구든지
자, 정치는 누가 해야 될까? 같은 말로 하면 정치 권력을 누가 갖고 있을까? 옛날에는 신분 있는 사람, 이때는 돈 있는 사람, 이때는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뭐 이게 왜 이렇게 바뀌어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좀 이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 권력은 공동체 내의 다양한 갈등과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힘, 파워야, 파워. 오케이. 아까 선생님도 권력이 있다? 있습니다. 1학년 오버헤드 아이들 그렇게 생각 안 할 건가? 자, 그러면 정치 권력이 어떻게 변화했나? 교과서에서 민주정치 발전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때 되면 이제 역사를 배우고 초등학교 때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리스 아테네 시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 아테네 시대로. 자, 고대 아테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도시국가고 굉장히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오밀조밀 모여 살았습니다. 이 시기의 민주정치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했어. 이걸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고대 아테네, 이거 지금부터 배우는 건 다 상식이야. 교과 내용 아니야. 다 상식입니다. 고대 아테네 때는 고대야, 이거 고대. 옛날 진짜 고대 아테네 할 때는 직접 민주주의,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여러 가지 토론과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했어. 백성들의 회의가 열렸던 곳이고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시민인데 재밌는 게 아니고 그래도 여기서 모든 시민이라고 하면 전 국민은 아니야. 뭐냐면 성인 남자만이야. 성인 남자만 시민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제껴지냐면 여성, 외국인, 노예는 빠져. 얘네는 쉽게 말하면 시민이 아니야. 뭐 외국인은 외국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노예,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이 많았어? 웬만한 일은 다 노예가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거 교과서에 있죠. 이거 170페이지에 당시에는 노예가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직접 민주주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고대 아테네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노예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남아들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성인 남성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해서 모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합니다. 외국인은 너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빠져. 그러면 이제 듣는 여학생들 좀 기분 나쁘죠.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된 거야? 여성은 예로부터 이 정치 참여만큼은 엄청나게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언제까지? 최근까지. 이 고대부터 최근까지 여성은 거의 정치 참여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 키워드 직접 민주주의란 거. 자, 모든 시민이긴 한데 모든 시민들은 누구? 성인 남성만 누구 빠진다고? 여성, 외국인, 노예는 빠집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다음 아고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거 고대 아테네에서 갖고 온 건데, 자, 아고라에서 모여서 토의하고 이 시민들이, 성인 남성들이 정치에 참여하죠. 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외국인, 여자, 노예는 시민이 아니라서 정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직접 민주정치긴 한데 제한됐다 그래서 제한적 민주정치라고 하죠. 일단 그러면 이때 정치 권력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정치 권력은 이 성인 남성들, 이 시민들한테 정치 권력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정치 권력은 이 시민들한테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고대 아테네가 이제 끝나고 로마한테 이제 멸망하고 나서 이제 어떤 시기가 오냐면 나중에 고대가 끝나면 중세 시대가 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건 참고로 들으세요. 나중에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긴 할 건데 이때는 서양 중세는 조금 내 생각에 좀 재밌는 시기긴 한데 재밌고 약간 무서운 시기이기도 해. 신에 미쳐있는 시대야. 종교에 미쳐있는 시대입니다. 종교는 누굴 모셔? 신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성이라는 건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시기는. 그럼 인간성을 찾아볼 수 없는데 민주주의라는 게 존재할까?
민주주의의 개념은 일단 들어보세요.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배웠지만 교과서에서 일단 나오니까 국민이 주인인 정치죠.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가 찾아볼 수 없죠. 왜? 국민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서양 중세에서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넘어가야 돼. 자, 중세시대가 이제 끝날 무렵에 이제 절대 왕정기로 들어갑니다. 절대 왕정기 뭐냐면 왕이야, 왕. 신 대신 왕이야.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루이 14세인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짐은 곧 태양이다라고 했습니다. 짐은 곧 sun. 막 I am sun 뭐 영나? 자, 이게 엘리자베스 1세, 그다음에 뭐 펠리페 2세 다 영국에서 짱 먹던 여왕,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짱 먹던 루이 14세, 그다음에 에스파냐, 뭐 스페인이죠. 짱 먹던 뭐 펠리페 2세. 절대 왕이야. 진짜 뭐 옛날에 이 사람들한테 모든 정치 권력은 이 사람들한테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도 뭐 인간은 뭐 다른 왕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한테 정치 권력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는 없어. 그러니까 서양 중세나 민주주의 없고 절대 왕정기에도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아까 고대 아테네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이 정치하기 때문에 여기 민주주의 있는 거죠. 자, 절대 왕정기 이렇게 살았잖아, 사람들이. 근데 이제 빡치기 시작한 거야. 막 어떤 뭐 로크, 루소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천부인 건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가 부여됐다. 뭐 자연권사다. 이런 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받기 시작해줘. 그래서 절대 왕한테 개기기 시작합니다. 그 개기고 불만이 쌓이다가 결국 사람들이 각성을 해서 이걸 계몽사상이라고 하죠. 각성을 해서 빵 터트리죠. 그걸 우리는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절대왕한테. 왜 네가 우리보다 너한테만 권력은 없고 우리 왜 족밥인데?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죠. 막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 인정하지 않으니까 싸웠어. 이게 미국, 영국 혁명, 프랑스 대혁명, 이거 프랑스 국기죠. 이거 나중에 역사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미국의 독립혁명. 이게 3대 시민혁명인데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 독립전쟁.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권리를 찾으려고 하죠.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정치 권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근대 이제 중세를 그냥 건너뛴 거야. 자, 그러니까 역사 발달 단계를 보면 고대 아까 민주정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중세에는 민주정치 자체가 없었게 넘어간 거야 이제. 그 다음에 근대야 근대는 이제 조금씩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근대 다음에 현대, 좀 이따 얘기할 거 현대. 자, 근대 민주정치가 시민혁명을 통해서 다수의 시민들한테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정치 권력을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시민들은 또 전 국민이 아니야. 또 뭔가 제한이 있어. 뭐냐면 돈이 있어야 돼. 이때부터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서게 되고 이때 이제 시민혁명 때하고 우리 산업혁명 때랑 좀 겹치거든. 이 시민혁명을 일으킨 주역들이 누구냐면 돈 번 사람들이야. 돈 많이 번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고 우리가 시민혁명을 우리 주도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겠다. 우리가 시민혁명의 주역이고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니까 세금을 내야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돈이 없으면 정치 참여 못해. 정치 권력 없어. 이게 한계입니다. 자, 돈이 없는 뭐 농민이나 노동자는 정치 참여 못했습니다. 그럼 여성은 먼저인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성은 그냥 없어. 여성은 이제까지 정치 참여에 있어서 꾸준하게 차별받아 왔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는 돈이 없는 노동자와 농민들은 정치 참여에서 배제됐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당했죠. 오케이. 다수의 시민이 정치 참여에서 주권을 행사했고, 자, 여기서 배제되는 건 노동자, 여성, 농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는 직접 민주정치였죠. 모든 사람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뭐 모든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시간과 공간적 제약 때문에 불가능해. 이때부터는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가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이제 정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간접민주주의가 운영이 됩니다. 이 간접민주주의. 자,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아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정치하잖아, 맞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좁은 의미의 정치, 맞죠? 자, 그걸 우리는 간접민주 정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다 간접민주 정치야. 전 세계 국가들도 대부분 다 간접민주 정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과서 이거 몇 페이지 있습니까? 자, 교과서 171페이지 보이네요. 교과서 171페이지. 저를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자, 교과서 171페이지 보시면 자, 스스로 탐구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니까 교과서에 표시하면서 잘 보세요. 자, 가에서 뭐라고 보댕이라는 사람이 짓거리냐면 이거 펜이 안 나오냐. 자, 보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짓거리냐면 자, 왕은 지상에서 신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죠. 자, 밑줄 긋고 왕권에는 제한이 없다. 왕의 권리에는 제한이 없다. 왕은 지상에서 신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여.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쓰세요. 이거를 우리는 왕권 신수설이라고 합니다. 이러지 마. 자, 왕권 신수설. 왕의 권리는 신이 줬다야. 자, 왕의 권리는 신이 줬고 왕이 그냥 지멋대로 다 할 수 있다야. 맞습니까? 이거는 민주정치하고 전혀 연관이 없죠. 이건 언제적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절대왕정기식이야. 절대왕이 짝 먹을 때, 정치 권력 절대왕이 다 있을 때. 맞습니까? 아까 요 시기야, 요 시기. 루이 14세, 지문고 태양이다, 엘리자베스 1세, 필리페 2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로크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로크라는 사람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이러한 권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줬다야. 천부인권.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들을 겁니다. 쓰고 잘 기억해 두세요. 천부인권. 그 다음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 천부인권에는 뭐 어떤 권리가 있냐면 생명권, 뭐 자유권, 평등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주장하니까 로크 같은 사람들이, 그다음 루소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걸 주장하니까 이 절대 왕정계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절대 왕정계에서 사람들이 완전 노예처럼 살다가 그래? 모든 사람은 권리가 있는 거였어? 나한테 권리가 있는 거였어?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짜증 나, 분해, 빡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점점 쌓이다가 뭐가 일어났다고? 시민혁명이 일어났다고. 우리도 사람인데, 맞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2번. 자, 프랑스 혁명, 아까 시민혁명이 이것 때문에 빡쳐서 일어나는 게 프랑스 혁명이라고 그랬죠? 자, 국민위에는 인간 선언으로 인간은 밑줄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고 선언했다. 자유와 평등.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자유와 평등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근데 옛날에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 특히 절대 왕정계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자유하고 평등이라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을 했던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너무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이 자유와 평등하고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 당연한 권리를 얻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싸웠고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결과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혁명 이후 헌법에서는 재산을 소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시민을 능동적 시민, 수동적 시민으로 나눴고 능동적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방금 아까 얘기했죠. 자, 혁명 이후에도 재산이 없고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수동적 시민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럼 여기서 수동적 시민 아까 누구 얘기하는 거였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누구? 노동자. 그 다음에 뭐? 농민. 그 다음 하나 더 누구도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여성.
그럼 능동적 시민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쓰세요. 자, 부르주아. 자, 부르주아. 부르주아를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제 별명이 부르주아 아닙니까? 가진 건 돈밖에 없어서.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료 1번. 가와 나 사상을 민주정치 관점에서 평가하고 내가 시민이었다면 어떤 주장을 하였을지 제시해보자. 가는 왕권 신수설이고 나는 천부인권설이라고 칩시다. 천부인권설. 자, 그러면 제가 제 입장에서 비판을 해야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신이 어딨냐? 눈에 뵈지도 않는데 다 똑같은 사람이다. 자, 약간 씹혔습니다. 자, 주장을 하겠습니다. 신이 어딨냐? 다 똑같은 사람이다. 맞죠? 나 주장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전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2번을 읽고 시민혁명 이후 군대정치 한계와 개선 방안을 토론해 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 능동적 시민, 자, 수동적 시민. 자, 능동적 시민은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참정권 부여한 거, 수동적 시민은 빠지는 거.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 같으면 돈 없으면 사람 아니냐고. 말도 안 되죠.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전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뭐 동의하시면 교과서에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해가 되겠죠. 교과서에 꼼꼼하게 적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멈추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게임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지금 우리가 고대 민주정치, 그 다음에 중세는 민주정치가 없는 거죠. 중세하고 절대왕정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민주정치라고 했는데, 자, 여기 아까 고대 민주정치에서 한계는 뭐였습니까? 누가 누구 빠졌습니까? 노예, 외국인, 여성 맞습니까? 자, 근데 근대 민주정치에서 또 누가 빠졌습니까? 노동자, 돈이 없는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여성. 그러면 결국 누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현대로 와야 될까요? 지금 현대로 들려면 누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 뭐 노동자하고 농민, 뭐 여성 이런 쪽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면 다 같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꾸준한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172쪽. 172쪽. 밑에 보시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 자, 노동자 있었고요, 여성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흑인도 마찬가지였겠네. 흑인.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이 굉장히 유명한,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은 노동자의 투표권 참여 운동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자, 그 다음에 여성. 자, 여성에게도 꾸준하게 이제 투표권을 달라고 외쳤고요. 그 다음에 흑인도 달라고 꾸준하게 외쳤습니다. 자, 그래서 각 운동 과정에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던 이유, 좀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동자, 여성, 흑인 등은 참정권을 획득하여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고자 했음. 당연하겠죠. 여기 옆에 똑같은 사람인데 이쪽은 시민이고 나는 시민을 못 받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어. 맞죠? 남성만 참정권 있고 여성은 참정권, 투표권도 없어. 뭐 쉽게 말하면 이거 여러분들 학생회장 선거할 때 학생회장 뽑는데 남성만 학생회장에 나갈 수 있고 남성만 투표할 수 있다면 그럼 여성들은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요거 적어 주시고요. 2번은 좀 이따 할게요. 2번. 자, 2번 좀 이따 하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운동들이 꾸준히 일어나서, 자,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로 왔습니다. 현대. 이제 마지막 현대가 된 거죠.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보통선거 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선거의 4대 원칙 초등학교 때 배웠나? 선거의 4대 원칙. 자, 보통선거, 그 다음에 평등선거, 그 다음에 직접선거, 그 다음에 비밀선거. 이게 선거의 4대 원칙이죠. 나중에 배울 거야. 또 나가 가르쳐 줄 건데, 우리 투표장 갔을 때 내가 직접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게, 뭐 쉽게 말하면 한 사람당 한 표씩, 그 다음에 비밀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선거가 뭡니까? 누구에게나 투표권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 연령 이상. 그래서 원래는 만 19세였는데
내가 지난 시간에 보여줬죠. 만 18세로 내려갔죠. 이게 고3 생일 지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이 된 거죠. 뭐 노동자라서 빠지고 농민이라서 빠지고 여성이라서 빠지는 거 아니죠. 다 참여가 됩니다. 드디어 우리 현대 민주정치에서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이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통 선거제가 확립이 됐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참 이렇게 해서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 보통 선거제도 이 누구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어 이제 사람들이. 참 여러분들 옛날에 문제였던 게 뭐냐면 투표율 할 때 우리 나이대별로 투표율 할 때 우리가 20대부터 90대까지 뭐 80대까지 투표율을 쭉 할 때 어느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을 것 같습니까? 이게 말이 있었죠. 20대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20대 아이들은 투표 날에 이제 빨간 날이니까 여자친구랑 손잡고 놀러 간다. 뭔 투표하냐 뭐 이런. 이게 너무 관심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이 없잖아. 자, 이런 것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자민주주의니, 뭐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토의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정치 발달 과정이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 열기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고귀한 신분, 이 정치 게임 이건 왕인 거 알겠죠? 절대왕 뭐 이런 애들. 자, 왕, 귀족, 신분제 국가. 우와, 이거 하나 적어 주시고요. 이거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거 우리처럼 돈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재산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무엇을 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뭘 까대는 거야 지금? 노동자, 농민, 여성을 까대는 거죠. 자, 그래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던 사람들은 재산과 돈이 많은 시민, 부르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모든 국민이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자, 국민이 주인은 무슨 얘기야? 자,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길게 달려왔는데요. 그래도 교과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교과서 읽을게요. 자, 교과서 읽는 버릇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교과서는 168페이지 쪽. 자, 보시면 이건 일단 넘어갔고, 이거는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정치 권력은 이제 왕한테 있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국민들한테 정치 권력이 갔다는 걸 알겠죠, 이제?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정치 생활에서 국가의 역할. 자, 오늘날 국가는 수많은 정치 활동을 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한 내용을 실현하려면 국가 안에 다양한 집단이나 개인을 강제할 힘. 아까부터 정치 권력 할 때 힘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국가는 정치 권력을 행사하며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개인을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이게 정치 권력을 활용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정치 권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것들 이제 강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치 생활에서의 시민의 역할. 자, 과거에는 왕이나 귀족과 같은 소수의 사람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이거 언제인지 아시죠? 우리 왕조 시대. 자, 하지만 오늘날 민주국가의 정치 권력은 다수 시민의 동의와 지지로 정당성을 획득합니다.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수 시민의 동의, 그 다음에 지지로 이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거는 밑줄 쳐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책을 실시할 때 다수 시민의 동의와 지지가 없으면 그 정치 권력을 행사하기 힘듭니다. 정당성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다음 국가는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이를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정치 권력은 국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있는 거니까. 시민의 정치 권력이
원활하게 성립되고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며 국가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이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민주정치 어떻게 발전했을까 볼게요. 고대 민주정치. 자, 일단 민주주의라는 건 백성민 주인주, 백성이 주인인 거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다스린다고 해서 민주정치란 뜻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민주정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스 아테네에 미추었고, 자, 당시 작은 도시 국가였던 아테네에서 시민 모두가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치. 아까 PPT에 있었던 거 그대로 다 나와 있죠. 시민은 추첨으로 돌아가면서 공직을 담당해서 민에 모여서 법률이나 국가의 정책, 주요 정책들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뭐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하지만 시민의 자격은 성인 남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성과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제한적 민주정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절대 왕정기 넘어가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대 민주정치 넘어갈게요.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된 민주정치는 한동안 사라졌다가 언제 사라졌다는 얘기야? 중세하고 절대 왕정기 사라졌다는 얘기죠. 이거 한번 적어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중세. 우리 종교에 미쳐 있었던 시기. 그 다음에 절대 왕정기. 여기는 이제 한동안 사라진 거죠. 자, 근데 다시 등장을 하였다. 당시 시민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왕, 이게 절대 왕이죠. 특권귀족에 대항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시민혁명, 여러분들 나중에 역사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게 시민혁명입니다. 3학년 때 배울 건가? 자, 대표적인 시민혁명이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요거 아까 제가 PPT에서 보여드렸죠. 자, 시민은 자유와 권리를, 이게 천부인권설 보장받고 선거로 대표로 선출해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근대 민주정치에서 정치 참여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누가 빠졌다 그랬습니까? 당시 시민은 소수의 부유한 중산층을 의미하였고, 이건 부르주아라고 얘기했죠. 제가 다수의 사람들은 재산 성별 이유로, 특히 재산 성별 이유로 배제되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 그다음 여성 써주세요. 이거 3개. 자, 그 다음에 현대로 넘어오는 거죠. 자, 현대 민주정치.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도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노동자, 여성, 흑인도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통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시민들이 선거로 선출된 대표가 나라를 다스리는 대의민주정치. 이거 잘 읽어봅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고. 자, 이처럼 민주정치가 발전되면서 시민이 정치 참여는 계속 확대되어 나갔고, 이러한 움직임은 모든 시민들이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현대민주정치에서 이어지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대민주정치 아래 더 많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정치적 무관심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선거일로 공휴일을 지정하거나 정보통신기술, 전자민주주의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했었습니다. 정치 단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알면 너무나 유식하고 의미있고 재미있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꼭 교과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시고, 권장한다면 정치 단원부터 여러분들 노트 정리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습지 한 장 또락 나눠놓고 여러분들 비카 세우기 하기 싫어.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 교과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노트 정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학생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전하고 싶은 학생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빠이빠이.